자, 재밌는 짤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짤. 윤석열이 돌아오면 살인 면허증을 소지하게 된다. 왜 007이야? 아 진짜 이건 뭐 돌아올 일 없겠지만 기간 재임 기간 중 조건 계엄 선포 시 탄핵 기각 시 자동 발급.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니까요. 뭐 여러 가지 뭐 반발도 있을 수 있는데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 결론적으로 다 지우고 보면 내란 면허증, 살인 면허증이 돼버리기 때문에 윤석열 기각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지금 여러분들 채팅창 같은데 윤석열 기각이라고 돌아다니신 분들은 순수한 민주시민인지도 의심하십시오. 맞아요. 의심해봐야 됩니다. 이간책을 쓰는 사람들일 수 그렇죠. 있고. 채팅창에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 지금 아이고. 지금 이 한국만평인데요. 그러니까 한국일보 같은 약간 중도 지향 언론들이 저런 특색을 많이 가져요. 양비론 양시론으로. 나무늘보하고 거북이. 아니 억지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재판 막 여러 개 받는 내용은 아예 중요하지 않아. 이재명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대법원 판결이라면 또 그나마 좀 비교가 되지만 김문기를 알았네 몰랐네 국토부가 협박했네 안 했네 해가 윤석열 내란과 비교가 됩니까? 저런 거를 나무늘보하고 거북이가 경쟁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왜 경찰은 쫓아와서 조지고 검사는 불러다 조지고 판사는 늘려서 조진다고. 아 그런 말 있어요? 네, 그 양비론이라는 단어는 저는 제일 싫어하는데 기계적인 잘못됨을 상정하는 거거든요. 양쪽 다 잘못됐어. 저는 양비론을 주장할 게 아니라 언론들이 시시비비론. 옳은 걸 옳다고 하고 틀린 걸 틀린다고 해야 되는 그렇죠. 그게 언론의 자세지 무조건 둘 다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 정편이나 보도 채널에 보수 패널로 나온 사람들이 주구장창 저 이야기만 해. 이재명 이심은 뭐 어쩌고저쩌고 아무 의미 없다. 자 다음 그러니까 비교할 걸 비교. 타임즈가요. 더 타임즈가 한국의 대통령 부인이 경호원들한테 왜 총을 쏘지 않았냐고 타박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이게 망신. 진짜 우리 입장에서 그냥 쪽팔리고 마는 건데 이게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민간국가 지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맞아. 것 때문에. 그것도 대놓고 이제 영부인 이렇게 했다라고 나오는 거죠. 자 다음 이게 영화 패러디 같은데요. 그 경플릭스 용산 윤흥주점 남편은 완전 아니야 이거는 마차님 있구나. 남편은 완전 바보예요. 나 없으면 안 되죠. 비슷하시네요. 좀 그 밑에 또 있잖아요. 내가 정권 잡으면 무사하지 못할 거야. 총 가지고 있으면 뭐하니? 이랬다고. 요즘 담배를 많이 피워서 목이 걸걸하네. 프로폴리스 하나 가져와봐. 자 그다음 두목. 사실 지금 보면은 김건희가 두목인 건 맞아 보입니다. 내연 세력에. 네. 그렇죠. 다음 한번 가겠습니다. 경향신문하고 한겨레는요. 윤석열 그리는 걸 정말 잘 그리는 것 같아요. 윤석열 복장과 이거 한번 보세요. 112일째. 자 법원 김성훈 영장 기각. 영장 심사도 불출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하면서 김성훈 경호처장에 따르는 술을 먹고 있다. 이거 김치찌개에다가 지금. 검찰이 스스로 뭐 자살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들어왔지만 이건 스스로가 스스로를 부관 참시했어요. 김성훈 경호처장 구속영장 그 실질심사죠. 거기에 애초에 나가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그거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지금 이야기가 좀 약간 다른 맥락으로 했는데 아까 정변이 했던 이야기 약간 좀 곁들여 보면 저들의 만능론 이런 거를 만들어내면 안 돼. 쟤들이 부족한 거야. 만능이었다면 내란 성공했겠죠. 쟤들이 만능이었다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한테 정권 내줬겠어요? 똑같은 입장이라고 저는 일단 보고. 그다음에 한겨레 지금 이게 물을 전달하는데 불을 끄려고 해야 되는데 검사들이 다 전달되는 물을 엎질러 버린다 이런 소리입니다 지금. 아래서 국민들은 열심히 힘들게 물을 갖다 몰리는데 저렇게 검사가 다 해버리는 거죠. 엎어버리는 거죠. 자 다음 가겠습니다. 이거 맞죠? 우리들이 놀이동산에 가지고 한 놈은 왕놀이, 한 놈은 시장놀이 하고 있다. 한 놈은 대행놀이 하고 있고. 부동산만 폭발하고 있네. 여러분 있잖아요. 꽉 막힌 속은 파면시키고 나서 온갖 수사가 시작될 거 아니야. 줄 수사일 거란 말이에요. 탄핵 형사법상 소추의 대상이 안 되는 것까지 다 엮으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저 뒤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윤석열이는 재임 기간 내내 특검을 거부했잖아요. 얘가 범인이야. 김건희 특검, 뭐 대장동 특검 다 똑같습니다. 이거. 여러분 도파민 터질 일들만 남아있다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요. 네. 자, 이거 산불 진화대원 공무원 명복 빈다는 윤석열. 총력을 기울여 산불 진화 당부했다 이 이야기에 사실 윤석열은 안전의식이 아예 없는 자 그렇죠. 중에 하나잖아요. 소리 없는 동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어이가 없습니다. 그 주택 뒤에 있는 그런 산들이 좀 무너져 갖고 뭔가를 좀 알찬 덮친 모양이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그러니까 얘는 국가 원수로서는 어떤 기능도 못하는 이런 친구. 저는 피해자 아니, 앞에서 한 말이다. 저는 이거 뉴스 나오자마자 이 말을 꼭 돌려주고 싶었어요. 네가 거기 있으나 없으나 크게 상관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 맞아. 저게 산사태 났을 때 상황이고요. 맞아. 그다음에 저 포항에 수해 났을 때는요. 보리밥집 저거. 들어가가지고 메뉴 아니 보고 메뉴부터 보고 있는 저 아, 저건 진짜 최고예요. 보리밥에는 뭐 소주 한 잔이 딱인데. 그다음 게 더 대박이지. 여러분 자가 퇴근하면서 그렇죠. 보니까 이거 진짜 벌써 다른 아파트들이 벌써 침수가 시작됐더라고. 남 얘기하듯이. 너 대통령 맞니? 아니 우리가 저 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천국이에요. 저 때를 생각해 보면 이태원 참사 때 어떻게 했어요? 뇌진탕? 이런 게 있었겠지. 압사가 아니고 뭐 이런. 그러니까 그렇게 대책 회의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윤석열이에요. 저런 애가 무슨 뭐 산불 진화에 뭐 총력을 다하라고. 여러분 깜짝 놀라게도 저번에 김영환 의원 나왔을 때 데이터로 봤잖아요. 딱 취임하자마자 경제가 나빠지는 건 너무 신기한 거야. 자, 그다음에 연세대에 붙은 대자본인데요. 사랑한다며 주먹질하는 놈 윤석열 네가 사랑을 알아? 근데 밑에 자세히 보시면은 큰 글자 정치외교학과 4학년 노학래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무슨 판결이 나와가지고요. 81학번인데 복학을 하신 분이야. 대단하다. 윤석열 1년 후배 정도 돼. 네가 사랑을 알아 이렇게 대자보를 붙이셨다고. 41년 만에 재입학한 음. 복적생. 대단하십니다. 그다음 게 감동입니다. 65세 오빠가 건강검진 입원했다가 검진 중 심장 쇼크가 와서 의식은 금방 돌아왔고 어쨌든 5일 넘게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그게 지난주 수요일이었고 일반 병실로 돌아온 게 월요일 17일인데 오빠가 일반 병실 와서 한 첫 마디가 윤석열 탄핵됐냐고. 감동이지. 진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원하고 있는지. 왜 윤석열 그 내란의 밤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당신이 잠든 사이에 계엄이 선언되고 계엄이 해제되고 뭔 일이 있었던 거야 진짜. 그때 일찍 주무신 분들은 황당했을 거야. 그러니까. 그 네. 인권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안창호 박근혜를 탄핵시켰던 뭐 음. 헌법재판관 중에 한 명인데 그러면서도 의견 다긴 했지만 제가 운영위원회 하면서 그날 뭐 했냐 인권위에서 인권이 지금 유린 당하고 있고 더 큰 참사가 일어날 인권 유린 당할 시기에 보고를 받았냐 안 받았냐 대답을 잘 못해요. 뭐 하셨냐 했더니 뭐 계엄 뭐 잤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인권위원장이 인권위원장. 국가윤권위원회. 그 행안위죠 행안위. 운영입니다. 운영위에서 다음 한번 볼게요. 여야 대선 후보 지지율 이재명 압도적이고 나머지는 한 자릿수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막아설 방법이 안철수 이재명은 정계 은퇴하라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야. 아니 좀 이분은 진짜 정신줄 놓으신 거 같아요. 정신줄 요즘 났지. 보면. 아직 손 안 자르셨대요? 자 나경원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은 뼈도 못 추려해가지고 지금 저 뼈를 추렸네요. 개방이가 자, 나경원 그다음에 필요하시면 제가 추려드릴게요. 황교익 마칼럼니스트 페북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정치 보복을 할 것이라고 설레발을 치는 것은 그들 스스로 이재명에게 비정상적이며 야비한 짓을 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이 다음이 진짜 코미디예요. 국민의힘이 이재명 박균태 의원을 마은혁 임명 강요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아니 마은혁은 임명 안 한 게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마은혁 임명을 강요했다고 고발하는 저게 말이 돼?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면 최상목이 마이크 앞에서 국민들한테 헌재 재판 결과를 존중해 주시오. 이것도 강요예요. 대국민 강요. 대국민 강요야. 온 국민을 5,200만을 동시에 강요해 버린 거야. 세계 기록감이지. 그러니까 헌재보다 더 상급의 어떤 그 법 기관이 있나? 거기서 그렇죠. 임명하라고 이야기한 건데 이걸 강요했다고 고발하는 저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돈 갚으라면 강요해 앞서는. 최상목 해가지고 절치선 진짜 너무 웃겼어요. 절치선 접어주세요. 목을 쳐라. 자 다음에 이재명 망한 집. 요거 이재명 명언 집 이거 있잖아요. 요걸 본 댓글이에요. 저는 개몽되었습니다. 국힘이 출간한 이재명 명언집 보고 여태 언론과 이직들이 얼마나 이재명 발언 앞뒤 자르고 선동하며 악마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네. 셰시의 발언을 이렇게 제대로 알려주는 언론이 없었습니다. 풀 워딩 봐봐. 쟤들이 셰시만 똑대서 마치 중국에 바짝 엎드리는 자 같이 선동했는데 전체 발언은 실리 외교하자는 그 자체임. 땡큐 성동. 예. 자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랑 유발 하라리 작가가 이제 대담을 했잖아요. 네. AI 관련해서. 네. 근데 한번 보세요. 한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해서 저는 드디어 북한에서 그가 제거된 줄 알았어요. 그러자 동료가 아니야. 한국에서 생긴 일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참. 남한에서 생긴 그런 거죠. 일이라는 거죠. 정말 유발하겠다 유발해 정말. 자, 다음 한번 보시면 내란 수기 진압이 경제입니다 해가지고요. 윤석열이 지금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있는 되게 감동적인 그림이에요. 아, 그러네요. 국민이 국민이 멧돼지를 끌어내려서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국가로 만들어. 저게 멧돼지예요? 윤석열인 줄 알았는데. 윤석열이네요. 윤석열의 최고의 명언은 이거 아닐까요?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닙니다. 죽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그래서. 아, 경제는 진짜. 대통령이 죽이는 거야. 이러면. 그렇죠. 근데 그때 발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150만 원 받고 일하겠다는 사람은 일 못해하냐. 저게 그러니까 희한한 논리를 갖고 이제 기업하는 사람들을 편드는 논리인데 그렇죠. 대통령은 저런 소리를 절대 하면 안 돼요. 입을 꼬매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최저임금이랑 관련이 있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기업하는 사람들 물론 정말 영세 자영업자나 뭐 소상공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든지 대통령을 뭘 해야 되냐면 그런 사람들이 장사를 영업을 잘하게끔 해서 이 사람들이 월급을 잘 주게끔 끌어가야 되는데 돈 가진 사람 편에 쓰려다 보니까 최저임금 무시하고 150만 원만 줘도 일하고 싶다는 사람 일하게 해줘라 하는데요. 제가 현실을 모르는 게 있어. 한국 사람들 대부분 대학 나왔거든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분들이 150만 원 받고 일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3D 업종의 일은 엄청 빡센데 외국인 갖다 쓰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최저임금 안 지키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일을 해도 먹고 살 수가 없고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가 없게 돼요. 최저임금 안 지키면. 그러면 사람들은 적법한 방향을 택해서 노동을 하는 것보다는 불법을 택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그래서 최저임금이라는 게 탄생할 때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적 맥락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노동을 제공하고 노동을 제공했는데 이 사람의 최저 삶의 수준이 보장이 안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사회에 반응을 하는가. 근데 그런 맥락을 그냥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150만 원이라도 벌어라. 이게 기본적으로 윤석열의 시각이 깔려 있는 게 내 진영을 대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너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업 소상공인 업자분들은 알바생을 쓰기가 최저시급 때문에 부담스럽다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대통령이라면 국민이 선택해준 대통령이라면 소상공인에겐 이런 어려움이 있군요. 그리고 이런 최저시급을 받아야 되는 분들에겐 이런 어려움이 있군요.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마치 아직도 본인이 그렇죠. 국민의힘의 어떤 뭐 대변인인 마냥 아니 그리고 윤석열의 정말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지금 보면 윤석열 지지층들이 이 150만 원을 못 보는 층이 정작 그럴 수 있겠네요. 자 주말 집회 보면요. 저쪽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게 지금 정광훈 집회거든요. 뒤에 꼬리가 다 잘렸어요. 집회 신고하는 자리에 지금 반도 못 채웠어. 저기 다 의자만 있는 거예요. 의자만 진짜.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 가보면 뒤는 텅 비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앞에 지금 전광판 보이죠? 전광판에는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거기만 비춰요. 많이 모여있는 것처럼. 저지랄 하고 있습니다. 알바비 다 떨어진 전광훈 찌그레기들하고. 난 전환길이가 되게 웃겨요. 이제는 약간 코믹하게 보이더라고. 절치는 나를 쓰레기라 하고 이 안에는 이용하자고 한다. 저게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랑 비슷한 거. 쟤는 무슨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래도 나는 열심히 윤석열을 구하려고 한다 이야기인데. 근데 그래도 찐친이네요. 진짜 친구다. 안 해도 네. 찐 안 해네요. 친구라니까요. 진짜 평생 헤어지면 안 된다. 그 친구들 진짜 그렇구나. 무슨 일이 있어도 너한테 옳은 말 해준 사람이니까
아니 얘는 실체적으로 있잖아요. 정무 감각 이런 걸 떠나서 아예 모르더만. 대통령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모르더만. 찐 아내 부럽다. 그러니까 얘가 공부가 얼마나 안 됐는지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구구들한테는 그게 통해. 유일하게 대통령 탄핵 사유는 내란과 외환에 해당된다고 얘기를 했어. 그리고 아마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야. 그 형사소추의 대상을 그렇죠, 형사- 탄핵 사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 모아놓고 저기 뭐야 국민의힘의 판사 출신,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걔네 모아놓고 헌법 강의를 들어요. 왜 들을 것 같아요? 걔네들이 몰라서? 그게 아니라 얘네들은 아무리 멍청하다고 놀려도 사법고시 통과했고 판사 검사로서 활동을 해봤던 사람들 거짓말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런 창의적 거짓말 못해. 전환길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입에서 막 나오는 이 거짓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그 불러다 놓고 헌법재판하면서 그래? 나는 여태까지 탄핵은 그냥 대통령의 위헌 위법 다 되는 줄 알고 저렇게 우기면 되겠구나. 그걸 배워오는 거예요. 예. 자 이게 온라인에서 가져온 굉장히 희귀 자료인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프로그래머 자격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 노무현 변호사 나와 컴퓨터 해가지고 그래서 정당 기업 운용용 그룹웨어를 개발하신 적이 있었어요. 저분이- 세계 최초로 개발하신 분. 아 진짜? 네. 노무현 대통령이 나중에는 이지원 시스템을 맞아요. 개발을 하죠. 네. 이지원 시스템. 그거 가지고 이명박이 그렇지. 난리쳤었죠. 그것 때문에 네. 사실은 결국에는 시작된 노무현 대통령의 시작점이었는데. 압박. 예.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자 개봉 돌림 이재명이 유발 하라리 당 대담을 뭐하냐. 저것들은 유발 하라리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에라이트는 세상. 그러니까 저것들이 아는 유발이라고는 암 유발밖에 없어요. 이 쌍놈 새끼들. 아니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는데 알려고 하는 의지라도 그렇죠. 있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님은 유발 하라리 만나는 동안 얘네들은 전환길이 만나고 있는 거야. 전환길이 수준 차이. 했던 말 중에 전환길이 지금 이 지경이 되기 전에 했던 자기의 유행어 같은 게 있어요. 난신적자. 난신적자. 당신 같은 사람이 난신적자다. 예, 그렇죠. 이 국정을 한마디로 망가뜨리는 이제 간신 같은 그런 사람들. 전환길 당신이 난신적자입니다. 맞네요. 예. 자 밍밍디님 불안하고 화나고 알겠는데 동지들 힘 빼면서 감정 쓰레기통을 쓰지 말아 주셨으면 맞아요. 감사합니다. 맞네. 개봉 돌림 국힘의 차기 희망 차기 대선 후보 전환길 후보님을 응원합니다. 김문수 한동훈은 가라 전환길 화이팅 하셨습니다. 꼭 나와주십시오. 자,